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2024년 9월 12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늦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빠르게 요약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 장은 23.6짜리죠. 여기서부터 연결한 23.6짜리에서 걸리는 하루를 보냈고요.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에 이제 올라왔던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양봉의 중심값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 즉 끼인 자리 양봉이었죠. 끼인 자리 양봉에 그치는 수준이 진행이 되는데 반등도 없이 그냥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9월 12일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옵션 포지션상 너무 하방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좀 침착하게 한번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렸던 리뷰 영상에 비해서 조금 더 악화가 됐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4,000원대까지 늘어나면서 그래서 포지션이 조금 더 하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가 오늘 넘어가서 내일 CPI 발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불안한 시장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준비한 내용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우리 증시 장중 리뷰까지 이어지는 마감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진행할게요. 8월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5%,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과 비슷하게 발표됐습니다. 이제 3년이 전월 2.3에서 2.5로 증가된 정도고요.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을 찾아간다고 볼 수는 있으나 노동시장 전망은 좀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향후 통화 정책은 이제 고용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 7월 소비자 신용은 전월 89.3억 달러에서 25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부채 상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스트레티지스트는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확정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 전망이 확실시되면서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고 엔화 가치는 더 올라가며 추가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8월 초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가 한두 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은 2분기 GDP 수정치가 예상치 3.2%와 속보치 3.1%에 비해 2.9%로 하향 조정되어 소비 둔화로 인해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당초에 예상되는 12월 내지 1월에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는 조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런 소비 둔화가 좋은 건 아니고 일단은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진다라는 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압박이 된다라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완화될 때까지 좀 시장이 적응할 때까지 미뤄지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일단 JP 모건의 스트레티지스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대부분 종료되었다며 8월 초와 같은 금융시장의 큰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좀 이런 상태였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국내 5대 은행 부실 대출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데 대형 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이 다른 업종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가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이고요. 9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등 이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 여신은 28조 6,790억 원이며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 이하 여신은 4,575억 원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2,825억 원, 즉 1.17%와 비교해 1년 새 부실 채권 비율이 0.43포인트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얼마나 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율은 상당히 큰 겁니다. 보시면 지금 5대 은행 산업별 부실 대출 비율이 건설업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여기 이제 고금리 여파 가장 많이 타는
건설업종에서 1.6%나 지금 부실대출 비율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은 132조 1천억 원 규모이며 연체율이 3.56%나 잡히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와 건설 업황이 부진해진 가운데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부실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전 분기 대비 건설업 성장률도 지난 1분기는 5.5%였으나 2분기는 마이너스 6% 역성장으로 돌아서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마이너스 6.4% 역성장 이후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제 IMF까지 생각을 그때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오늘장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CPI 앞두고 과도한 우려감 해소에 1%대 반등에 성공했고 지금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대 반등을 한 위치가 38.2% 라인을 이제 회복하는 정도로 들어왔고요. 23.6과 단계적으로 이제 여기가 건드려지면은 이제 추가 하락을 볼 수가 있는 자리로 가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50에서 제동 걸린 만큼 또 382에서 또 제동을 걸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락하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반등 좀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 추세가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돌아설 수도 있겠다.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저기가 싼 고점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할 때고요.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어떻게 이런 지점에서 편하게 여기서 편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 추세가 완벽하게 더 연장이 된다면 그때야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정도고 사실은 지금 그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여기를 일단 깬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달려드는 개인들 22년장도 안 본 개인들한테 전 세계 개인들한테 특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달려드는 개인들이 지금 막 반도체 3배짜리 사고 엔비디아 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빅테크들 계속 사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면은 기관들은 반대로 누군가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좋은 가격에 익절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유대계 자금들도 많이 대거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유대계는 현재 연말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제 신년 행사니까 그 전에 신년 명절이죠. 그 전에 이제 10월 1일까지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연말 12월 31일 그 전에 있는 12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 욕구가 좀 커질 시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충분히 올라온 시점이라서 진짜 엑시트 욕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포지션으로 넘기고 있는 기관들의 모습도 포착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어디까지 가야 그럼 받을 수 있을까? 좀 기다렸다가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을 건드리면은 이거 더 내려간다라는 소리예요. 너무 오버해서 썼나? 여기를 건드리면요. 이거 지난번에 이거 10,000포인트를 지켰던 자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심리적인 가장 큰 라운드 피겨인 10,000포인트를 지켰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10,000포인트를 이탈했으면 아마 투심이 더 약화됐을 건데 그 당시에는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지켰습니다. 보시다시피 1088포인트에서 마지막 터닝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까지는 가면은 오히려 더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면 오히려 더 빠진다라는 얘기고 향후 장기적으로 저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본다면 이 지점입니다. 자, 여기 지점이에요. 이 지점 정도까지 가가지고 상황을 좀 살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저의 관점과 계획은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여기부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여기를 이제 깨진다라는 소리는 이것도 깨지러 간다는 소리로 봐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순간적으로 받더라도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반등이 강하게 또 움직이려면 적어도 장기적으로 3산이라도 그리려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이 상승 파동을 준비하려면은 적어도 여기 부근이나 여기 부근 여기서 접혔던 여기 있죠? 여기서 접혔던 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접혔던 자리 두 번째
여기 구름대 터닝하는 공간 있죠? 여기 정도를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 신호들을. 근데 이것까지 깬다 하면은 여기까지 도달한다. 이거 깨면은 더 위험하다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그런 상태가 되겠다라는 거고. 어차피 초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이제 굴곡을 거쳐서 또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만 지금은 조금 그렇죠? 위험해 보이죠. 수급도 그렇고. 자, 이어서 가면은 이제 9월, 오늘은 이제 내마녀의 날, 이제 이틀 남긴 날이었고요. 옵션 매동 체크를 해야 했고, 프로그램 매동 체크 정말 중요했는데 오늘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5천억대 매도 이후에 오후장에 축소되어 2,513억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12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예정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같이 이제 내일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대선 토론도 함께 방송을 시청했었죠. 그래서 내일 10시에 웬만하면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TSMC 월간 수익 발표 예정이 있었습니다. 14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되고 나서 오후에 TSMC 8월 실적 발표가 약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살짝 영향을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 우리 시장이 좀 밀리기도 했었죠. 자, 분봉 보시면 오후장에 살짝 이제 처진 상태.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떨어졌다가 발표 직전까지는 좀 반등했다가 발표하고도 다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죠. 전월 대비 2.4%, 즉 7월 대비 2.4% 순수익이 줄어들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33%가 올랐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69,000원 회복 여부를 체크를 해야 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66,000원까지 3,000원이나 차이를 두고 더 밀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9,000 라인을 깨는 요 순간부터 하락 공간이 좀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만원, 69,000원 요 라인을 깨고 나서는 공간이 좀 열리게 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V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계속 이제 매도 압박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외면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팔 물량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제 666 라인이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로 그냥 비교해서 볼게요. 증시는 이제 여기서 666 이거 삼성전자 차트니까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코스피가 선물이 여기까지 올랐을 때 다 666이었잖아요. 뭐라고요? 6조 원 선물 매수를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샀을 때 떨어집니다. 샀을 때 떨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그 선물이 000이잖아요. 계속 중립인데 오늘 조금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조 원으로 향하나 이런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아직은 그래도 0에 가깝습니다. 중립.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라도 수급이 뭔가 어떤 끝자락에 있어야지 그 다음 이제 반전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팔아야 될 물량, 팔 수 있는 물량이 팔고 싶은 물량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단기적인 이제 출렁임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네요. 삼성전자에 왜 그런 일들이 왜 이런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오늘 나타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이따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69,000원 이탈 종료 시점 이후로 하단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는 증시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V턴 휩소가 나타나야 하는데 외국인이 1, 2년간 크게 모았던 물량을 공매도 대신 실제 매도로 대체하며 주가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56.5%에서 55.4%로 1.1% 이상 축소가 되었고 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50% 언더까지 외국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서 3, 4억 주 이상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더 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는 60억 주가 상장되었기 때문에 1%만 해도 6천만 주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와 같은 매도 행렬이 멈추려면 국내 증시의 단순 저평가 및 저가 매력이 아니라 시장 파이 자체가 커져야 하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완전한 정착이나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선진국 증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관은 작년 공매도 금지 때 24년 들어서 한국 증시에서 대차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언급했었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의 철수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 현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취했고요.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이 최근에 커지면서 매도가 필요한 현 시점에 줄줄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여러 코스피나 코스닥 등 여러 현물 주식을 팔고 있는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에게 매도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이 최근에 이제 들린 것 몇 가지를 좀 보면요. 첫 번째, 인도 가전공장 파업 때문에 생산 일부가 좀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게 좀 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기술을 유출한 국내 기술 인력 약 30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거 진짜 우리는 이제 기술 유출을 중국한테 하는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 기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태양광 쪽,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삼성 반도체 같은 이런 고급 기술까지도 중국에 지금 넘어간다는 소식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완전하게 좀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있었다라는 거. 6만 원대 진입하자. 그러나 이제 6만 원대 삼성전자가 좀 진입하니까 삼성전자 임원들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5천 주를 장내 매수했고요. 한종희 부사장은 2년 반 만에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기대감까지도 붙지만 그 큰 에너지가 크게 뒤바뀌기는 쉽지 않을 현 시간을 지금 우리는 현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당일 2차 하단선을 제가 오늘 선물 거래해서 이제 파생반의 정규 교육반 파생반의 이제 장 전에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지지 라인, 저항 라인들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이제 2차 하단선을 337.8에서 338선이라고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340선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잠깐 걸리더니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돌파하고 안착하고요. 그쵸? 안착하다가 또 뚫리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또 여기서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그쵸?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지지는 이탈되면 일단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은 돌파되면 일단 지지로 작용하는 성질이 오늘도 나타났고요. 그 근처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무 아침에 수급 대비 좀 빠른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아침에 조금 과도한데 15분 동안 좀 많이 떨구는데 시작하자마자 좀 오버하는데 과한데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를 찍었죠? 제가 오늘 장전에 말씀드렸던 2차 오늘 최하단 라인을 일찌감치 찍었습니다. 장 개시 15분 만에, 본장 개시 15분 만에 9시 15분에 찍었고요. 337.8이 최하단 라인이었으니까 한 틱 차이로 한 틱 차이만 발생했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오늘 분할 매수를 공략하신 이제 파생반 분들은 오늘 거기서 아마 단기 수익이 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뒤에 관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뒤에 관리는 반드시 복귀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제 복귀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버 상태를 언급한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외국인은 선물 누적량이 또다시 매도로 스위칭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립을 유지하는데 단타를 지속하는데 오늘은 단타를 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제 매도 4천억대를 쌓아두고 그냥 끝났죠. 외국인 선물은 이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로 오늘도 진행이 됐는데 신규 매도가 우위였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12월물 매도,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롤오버를 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장 마칠 때까지 막판에 매도를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장중에 썼던 내용이죠. 오늘은 포지션을 하방으로 오랜만에 잡아들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요. 오늘도 이제 2시 반, 3시 20분에 외국인이 오늘 신규 매도했던 것을 당일 단타로 청산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야 하는데 거의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갈색선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하던 걸 많이 걷어들이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종가까지 외국인은 4,188억 매도를 유지하며 오늘은 신규 매도 베팅한 상태로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옵션의 월별 등합을 잠깐 보면요. 지금 이제 D-2일 화요일 기준으로 3월물이 당시의 등합이 4.81이었고요. 옵션의 등가의 콜옵션, 풋옵션 합친 가격입니다. 4월물이 5.42, 5월물이 4.11, 6월물이 5.44, 7월물이 3.78, 8월물은 이제 8월 급락장 때문에 13.53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았고요. 9월물인 5.90, 오늘 종료 등가는 5.90이었습니다. 자, 8월물을 제외하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평월 대비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옵션에 프리는 평소 대비 더 붙어있는 상태로 외국인은 현재 콜매도, 풋매도 누적 포지션이 많은 상태에서 좀 더 프리를 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를 좀 더 낮춘 상태에서 막판에 청산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만긴 날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가 제일 많이 빠진 날 그거를 충분히 이제 매수로 익절하면서 변동성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번에는 옵션 만긴 날, 내만여의 날이 그 CPI를 보고 나서 직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옵션 만긴 날,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긴 날에 변동성이 갑자기 차분하게 가다가도 커질 수 있음을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보다는 당일이 좀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제 뭐 내일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면 빠르게 청산을 하겠죠. 더 프리를 먹으려고 원래는 할 테지만 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옵션에 대량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8월 19일 이후로 포지션 최대 형성 마감을 했으니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4천억대 매도는 8월 19일 이후로 매수든 매도든 4천억 이상 쏠려서 끝난 날이라는 거예요. 최대로. 그 뒤로 한 달 가까이는 계속 환매수와 단타만 쳤죠. 거의 쌓지 않고 뭐 사다가 팔고 팔다가 사면서 끝났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은 9월물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에서 힘 균형 상쇄 처리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외국인의 4,188억은 대부분 12월물 신규 매도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12월물로 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매수 그 넘어가는 롤오버 되는 것도 매도 포지션을 넘기는 과정. 그리고 삼성전자 롤오버 되는 것 주식 선물에서 슈퍼개미가 매수 포지션을 지금 넘기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 불안 요소입니다. 시장의 부담 요인이죠. 외국인은 이제 콜옵션 340과 337.5에서 오늘 일부 환매수 마감을 소액 진행을 했고요. 이제 콜 10억을 사들였으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콜 매도만 하다가 이제 만기 이틀 남기고 오늘 오랜만에 또 10억 원의 환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걷어들이는 거죠. 충분히 또 프리가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약간 분할 익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순수 12월물 에서 이제 신규 매수 1,300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보인 1,288억은 그냥 12월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물은 이제 신규 매수와 환매도가 균형을 잃었고요. 외국인과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의 4,188억의 외국인 매도는 12월물이 남은 거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1,288억 매수는 12월물이 남은 거다. 무슨 말이에요? 게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 내만여의 날까지는 궁극적으로 옵션이 훨씬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크게 싸운 것도 없기 때문에 옵션 마지막 청산 과정을 꼭 주의 깊게 1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투시는 종가의 9월물 신규 매도를 축소하고 12월물 신규 매도를 늘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투신이 지금 1331억 이렇게 매수가 되었지만 9월물에 대한 환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12월물에 대해서는 신규 매도를 좀 늘리면서 마감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절반 이상 축소되면서 마감했는데 내일은 이제 13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도 매수 전환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 이런 상태잖아요. 최근에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너무 매도가 연속적이죠? 파랗게만 하잖아요. 파란 상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도만 줄곧 했던 이 시절에는 7월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 전에 나타난 프로그램 매동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8월 급락장 전부터 후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여기부터 포함을 하면 사실 8월 급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램 대량 매도는 시작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간에 내려와서 여기 빗각 추세 막힌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게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대량으로 그나마 시장이 좀 안정세를 좀 찾을 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완전히 대량 매도로 그냥 미친 듯이 1조 원 정도의 매도를 크게 한번 쏟아내거나 그러면 이제 터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은 대량 매수로 돌아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거 나오기 전에도 대량 1조 원대 이렇게 매도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냥 쏟아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요 정도 누적이 됐으니까 이제 돌아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나오는지 이제 체크를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은 오늘 외국인이 이제 480 장기 2평 매집 라인에서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3,842억 원을
매수했고요. 이틀간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매수량을 또 보였습니다. 이 보시면 일봉으로 쭉 보시면 계속 저 자리에서, 자 보시죠, 거의 그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매집했던 공간들입니다. 외국인 매집이 있었던 공간들입니다. 외국인 달러 선물 매집이 있었던 공간, 달러 선물 매집이 있었던 공간, 달러 선물 매집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장기 이평 480 중심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월봉으로 보시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약간, 그리고 그렇죠, 연말로 다가올수록 환율이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환율이 부담스러워지면, 환율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자꾸 달러를 현재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하방 쪽으로.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서 마칠게요. 이제 2024에서 2409, 2412 스프레드, 이거 뭐냐면 9월물과 12월물의 선물 그 가격 차이입니다. 그게 1.6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스프레드가 1.6으로 종료가 됐어요. 근데 아마 실제 거래로는 이거보다 낮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료됐고, 거래량은 125,250계약으로 종료했습니다. 이게 적정치는 한 2.0에서 2.2 차이를 보여야 돼요. 즉 9월물보다 12월물이 최소 2포인트 정도는 더 비싸게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12월물이 더 낮게 거래되고 있어서 향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 이제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에는 이제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 2차 TV 토론이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9월 11일 수요일에는 이제 미국 8월 CPI가 9시 반에 발표가 되고요. 예상치 헤드라인은 2.6%, 근원은 3.2%. 이고 이러한 전망에 부합하다면 인플레이션이 근원 PCE 기준으로 연 2%를 기록하여 연준의 목표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를 볼 때 고용 냉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전체적으로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100% 확실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25bp냐 B컷 50bp냐인데, 이제 현재로서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고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50bp 인하 확률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25%였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27%로 이제 지금 보이고 있고요. 9월 10일 목요일에는 이제 내만여의 날 보고, 이제 미국 8월 PPI 있고 22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13일 금요일에는 미국 8월 수출입 물가, 그 다음에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이번 주가 끝나고 우리는 명절 연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